수 많고 막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튜닝이나 뮤트가 정말 스네어나 킥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탐 같은 경우는 공진도 많이 타는 거고, 그래서 그 인치 수별로 튜닝을 하실 때 선호하시는 피치가 일단 기본적으로 탐을 4개를 쓰는 걸 좋아해요. 10, 12, 14, 16 쓰는 거를 좋아하고요. 이 탐 간의 간격은 3도. 3도. 네. 이게 튜닝이 잘 되고 안 되고를 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면 탐 2개를 같이 쳐봐요. 그 자연스러운 그 장삼도의 화음이나 이런 배음이 귀에 이렇게 좀 예쁘게 들리면 튜닝이 잘 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하죠. 삼탐은 되게 튜닝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 쉽게 생각하면은 그거 생각하면 돼. 산토끼 노래 생각하면 돼. 뚱뚱뚱뚱뚱뚱 이 소리가 나요. 그건 정말 그냥 만약에 고음 김경호 같은 사람이면 산토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한데 일단 또 음악 장르에 따라 달라서 뭐 재즈 같은 경우는 막 뚱뚱뚱뚱 막 메탈 같은 두둥둥둥둥. 근데 그거는 또 탐의 또 크기도 좀 빡센 음악 할수록 좀 더 큰 통을 쓰고, 그리고 좀 소프트하면은 좀 작은 통을 쓰고. 근데 탐 튜닝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레조넌스예요. 레조넌스. 음의 길이를 얼마만큼 표현할 것인가. 네. 탐에서. 그렇죠. 그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네. 저는 스튜디오로 갈수록 레조넌스를 맥시멈으로 두고요. 큰 공연장으로 갈수록 짧게. 미니멈으로 둬요. 피치는 그대로 두고요. 그러려면 이제 위의 헤드와 밑의 헤드의 이 텐션의 차이에 의해서 맥시멈 레조넌스는 위의 P와 밑의 P의 텐션을 똑같이 두고요. 보통은 아래 P를 더 조이니까 레조넌스가 이제 떨어지게 만들려면 밑에 P를 조이고 위에 P를 풀죠. 그렇죠. 네. 그게 드럼 사이즈는 깊이 좀 트렌드가 있어요. 옛날 드럼을 보면 통도 다 이만하고. 그러니까 아니 옛날 사람들은 보면은 슬레이어나 뭐 이런 팀들 있잖아. 탐을 요즘엔 다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치잖아. 그게 결국에는 이게 깊으니까 이렇게 마운트가 안 되니까. 지금 우리 14인치를 풀로어로 쓰는데 정말 옛날 아저씨들 보면 여기 14, 16, 막 18 막 그렇게 있으니까. 일단 이런 욕하지마 깊이가 일단 되게 깊더라고 옛날 통들은 보면. 근데 그 깊이가 깊다고 해서 뭔가 풍부한 배음과 저음과 뭐 그런 건 아닌 거 같아. 아니요. 근데 통이 클수록 볼륨은 커지는데 대신 그거를 제대로 소리를 내려면 좀 더 그치 세게 쳐서 이만큼 같이 그쵸. 작용 반작용을 느끼려면 같은 깊이라면 아니 그리고 다른 또 음악 장르가 많이 달라지고 다양해지면서 그거에 따른 소리 차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현진이는 재즈하고 되게 바세린 같은 그런 극단적인 팀도 했고 되게 극단적이잖아. 그리고 명훈이는 펑크 하드코어의 장인이고 장인은 맹인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드러머 있는데 24hours의 전 드럼인데 이 친구는 상당히 되게 트렌디한 음악을 게러지 같은 되게 트렌디한 음악을 했었잖아. 따라되게 쓰잘데기 없네.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나이 제일 어리니까 제일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민감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하시죠.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전 24hours라는 밴드에서 드럼을 쳤던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야 지원아 앞머리 좀 이렇게 좀 하면 안 돼 좀? 네, 안 돼요. 알았어. 요즘에는 뭐 탐 사이즈. 옛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엄청 뭔가 탐들이 길고 좀 인치수가 컸다면 요즘에는 조금 더 좀 작아졌죠. 길이도 짧아지고 통도 뭐 요즘엔 8인치도 많이 쓰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8인치는 뭐 소수만 썼다고 하면 요즘에는 거의 좀 유행하는 음악 장르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8인치부터 해서 뭐 다양하게 되게 기통도 다양하게 쓰고 그리고 세팅을 위해서 탐 사이즈가 짧은 것도 유행이고요. 젊은 드러머로서 네. 그 키드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튜닝이나 뭐 그런 거에 있어서 근데 요즘 애들이 확실히 뭐 이런 하드웨어나 튜닝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아니 야 지금까지 내가 무슨 얘기했는데 부가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들이 튜닝에 이런 건 관심 없어요. 나 튜닝 할 줄 몰라라고 그냥. 그럼 네가 그런 때문에. 요즘 20대 드러머들 차고 나오는 드러머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네. 무언가 포인트를 좀 던져주고 싶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요즘에 드럼 전공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게 보통 이제 테크닉, 그냥 화려한 테크닉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드럼이라는 그냥 악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튜닝을 해야 어떤 소리가 나고 어떤 재질이어야 어떤 소리가 나고 이런 거를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멋있게만 이렇게 테크닉 약간 이런 것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럼 만약에 그 테크닉을 조금 더 두드러지게 하고 싶다 내 테크닉을 조금 더 두드러지게 하고 싶다면 결국에는 그거잖아. 그 드럼이 내가 내는 보이는 테크닉을 어느 정도 극대화시켜주는 소리를 내느냐.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너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니? 네, 좀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드럼 튜닝에 관련된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그 기타를 튜닝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타는 그렇죠. 튜닝이 됐다 안 됐다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악기 중에 드럼은 튜닝의 기준이 없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한한 자유도를 주지만 또 그 안에서 헤맬 수 있는 그런 불안감도 주거든요. 튜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탐 튜닝을 하는데 뭐 오퍼레이터 분이 와서 튜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드러머들이 좀 많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탐 튜닝을 하는 그런 것들도 저는 되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맞아. 사실 드러머들의 입장하고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그 드럼 튜닝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좀 틀리거든. 그러니까 드러머들은 여기 내가 원하는 딱 요 지금 미 제대로 나와. 이거 미 제대로야. 이거지만 사실 드럼 엔지니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탐이 미를 쳤을 때 옆에 탐 밑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탐에 영향을 줘서 사실은 공진이 영향을 줘서 이게 사실 미에서 살짝 샵된 것 같기도 하게 들린단 말이야.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왜냐면 그렇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이제 드러머들과의 엔지니어들 간의 튜닝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한 거거든. 오해석 엔지니어님께서는 드러머로서도 활약을 했었고 광주 투베이스 신이란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엔지니어지만 각종 밴드들 드럼 녹음 세션을 한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때 보통 보면은 튜닝을 직접 하잖아요. 네. 튜닝도 직접 하고 마이킹도 직접 하고 그거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머 그러니까 연주를 할 때 드러머지만 엔지니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드러머로서 내가 내고 싶은 사운드보다 어떤 약간 엔지니어로서 이 소리를 받았을 때 어떤 소리가 날 것인가를 더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튜닝 문제를 얘기하자면은 뭐 도미 소리 됐건 도파라가 됐건 물론 그런 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뭐 어떻게 됐건 상관은 없는데 이게 얘네들이 같이 울렸을 때 공진이 얼마나 잡히는지 얼마나 심하게 뭐 올라오는 게 있는지 킥을 쳤을 때 탐이 울리는 게 있는지 스네어 쳤을 때 1번 탐이 얼마나 울리는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가령 탐을 뭐 개 이름으로 치자면 도파라 잡아놨어요. 개 이름? 네. 개 이름. 프란다스. 탐을 뭐 의도적으로 했건 뭐 하다 보니 그렇게 됐건 간에 탐을 먼저 튜닝을 해놓고 스네어를 얹었는데 스네어가 라야. 맞아. 네. 그러면은 1번 탐하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분명히 공진이 심하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네어를 바꾸든지 뭐 아니면 탐 튜닝을 처음부터 다시 하든지
1번 탐을 바꾸면은 또 얘네들끼리 또 틀어지기 때문에 얘네를 또 싹 다 틀어야 되거든요. 그걸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 공진에 대한 거, 그 공진 때문에 그 음역대가 틀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일단 소리는 다 파동이거든요. 입자성 파동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은 음역대에서 부딪혔을 때는 분명히 증폭이 되고 중첩이 되고 감쇄가 된단 말이죠. 그 같은 비율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다면 내가 볼 때는 튜닝할 때 그 겹치는 공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다각도로 좀 더 노이로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게 있어. 드러머들, 특히 플레이어들, 튜닝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그거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완전 저스트 미야 이런 느낌보다는 이게 저스트 미였을 때 다른 거에서 울리는 공진이 거기서 그래서 이걸 저스트 미로 맞춰놓고 이거를 그래 이건 도로 가자 도로 갔어. 그런데 다시 이걸 도로 맞춰놨을 때 이걸 쳤을 때 이게 미가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그래서 가끔 녹음 이제 엔지니어로서 다른 연주자의 드럼 녹음 받을 때 가끔 이제 내가 그냥 직접 가끔이 아니라 대부분 내가 직접 튜닝을 하는데 스네어를 때리면서 1번 탐을 튜닝하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엔지니어 입장에서의 튜닝. 저 같은 경우에는 튜닝을 그러니까 그 주파수가 표시가 되는 기계를 써요. 기계를 쓰는데요. 그 기계를 쓰는 이유는 제 귀에는 얘랑 얘가 좀 다르게 들리는데 이 기계에서 잡은 주파수는 얘랑 이 러그 사이드에 얘랑 얘가 주파수가 같게 표기가 될 경우가 있거든요. 기계는 얘가 같다고 인식을 하는데 어떤 배음이나 이런 거의 작용으로 저는 조금 다르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튜닝의 어떤 기준을 저희가 아닌 튜너에게 한번 맞춰서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좀 좋은 결과를 제 개인적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그러면 그거는 형이 느끼시기에 네. 혼자 느끼신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아, 같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10만 원짜리 스네어를 튜닝을 해요. 정말 좋은 거라서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스네어를 와서 튜닝을 해요. 제가 튜닝을 하니까 똑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두 개가. 왜냐면 얘를 튜닝하는 그 목적, 그 꼴이 제가 생각하는 드럼 소리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 스네어 사운드를 위해서 그 소리가 안 나면 피도가 바꿔보고 뮤트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10만 원짜리를 그렇게 튜닝을 하고 200만 원짜리 스네어가 있어도 내가 생각한 그 소리로 튜닝을 하니까 결국은 얘랑 얘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을 내 귀가 아닌 다른 어떤 일반적인 기준에 맞춰서 튜닝을 했더니 얘의 소리가 나온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쉘이 메이플이야, 쉘이 버치야, 쉘이 알루미늄이고 쉘이 스틸이야. 그러면 그 자재에서 그 오는 그 마테리얼에서 오는 그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탐 튜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는 좀 좋았어요. 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어느 정도는 되게 약간 객관적인 기준에 맞출 필요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클래식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톤 마이스터라는 또 그런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네네. 드럼 쪽에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8, 90년대 팝과 락 사운드를 만들어준 그 드러머들의 뒤에 있던 톤 마이스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피아노 조율사 같은 그렇죠. 그런 예를 분들. 들면 뭐 잭 포카로의 드럼을 튜닝해주고 셋업해주고, 네, 그거 참 중요했죠. 얼마나. 굉장히 중요하고. 네.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일본만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톤 메이킹을 고집하는 게 양날의 검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개성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드럼이 가지고 있는 특성까지도 잘 활용을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두 가지. 그 말씀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까 맨 처음에 이렇게 나눴던 얘기 중에 그 드러머가 고집했었던 그런 사운드를 밖에서 하우스 오퍼레이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그런 문제하고도 연관이 그렇죠. 될 수도 굉장히 있겠네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공간과 정말 말씀대로 이 공간과 이 드럼 사운드의 어떤 이런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오퍼레이터가 드러머보다 더 정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화로 잘. 그래,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엔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신발이요. 땡. 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의자에 대해서 진짜 드럼은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이 신발을 튜닝할 수가 있어? 원밀이 많으면 튜닝을 할 수 있어요. 이쪽이 16인치, 이쪽을 18인치. 저는 16을 88 이렇게 되시나요? 뭐라고요? 신발을 볼 때 항상 하이에 타고 라이트 먼저 고르고 저는 무조건 미디엄 큰 거지. 미디엄 큰 게 뭐야? 그 엔지니어들은 그 스네어와 하이에 그거 스트레스를 좀 꽤 많이 받는 편이에요. 네. 아 그래갖고 하이를 계속 되게 작게 쳐달라. 사실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냥 쉬운 방법. 아무리 세게 쳐도 스네어 마이크에 하이에서 많이 안 들어요. 또 방법이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 하나의 또 방법일 수 있겠네.